네, 김용삼 선배님의 뒤를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비슷한 주제입니다. 네, 적색 제국주의의 맨얼굴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대의 식민지 시대의 지식인들의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가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것은 제가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20살, 21살 때 레닌주의에 심취를 해서 레닌이 이루려고 했던 그 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식민지 지식인들이 이런 레닌주의라든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왜 심취를 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무엇보다도 그 소비에트가 선전했던 그 노동자 국제주의 그리고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에 우리 식민지 지식인들이 열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910년대, 20년대 살았더라면 내가 그 길을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에 제가 동참을 하면서요. 실제로 그래서 바로 연해주 지역에서 연해주 지역에서 우리 한인들이 그런 앞서 김용삼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약소민족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무기를 지원하고 피복과 그리고 식량을 지원하겠다. 이런 과정, 이런 그 제안에서 우리 한인들이 그리고 우리 지식인들이 우리 땅을 정든 땅을 들이고 만주로 연해주로 갔습니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남의 유림들이 만주로 넘어갔고 호남에 동학운동을 하던 그 그룹들이 만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박경리 선생님의 역사소설 토지에 뭐 그렇게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해외 무장운동, 무장투쟁의 기지가 됐던 곳이 바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 러시아 내전 1918년에서 22년 이 사이에 러시아 내전에서 우리는 바로 러시아 붉은 군대 편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군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선봉에 있어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그 역사에 돋보이는 인물이 바로 백마탄 김일성 장군이었습니다. 일본 육사 기병과를 졸업하고 본명은 김광서 장군인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싸운 분들이 바로 이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을 철저하게 배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련 제국주의의 적색 제국주의의 바로 본 얼굴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37년 9월, 10월, 11월 석 달 사이에 일어난 한인들의 강제 이주입니다. 2만 명, 3만 명을 갑자기 그날 저녁에 역으로 집결하라고 그래서 짐도 못 싸나온 상태에서 화물열차에 실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합니다. 그 이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록을 보면 마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는 도중에 유아들은 영아 사망률이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그대로 죽고요. 더 원통스럽고 분이 나는 일은 그런 강제 이주 직전에 우리 그 고려인 한인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을 매차 한 3,000명, 3,500명 정도를 비밀 처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1918년, 22년 그 무렵에 볼셰비키 정부의 최전선에 서서 일본군과 싸웠던 그런 공산당원들 그리고 그 빨치산 전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전사들부터 먼저 처형을 해버리고 우리 동포들을 저렇게 끌고 갑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이 고려인 강제 이주들의 이 실상인데요. 그런데 우리 8종 한국사 교과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교학사 교과서부터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비롯해서 8종을 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스탈린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사항을 숨기려고 스탈린이 반대로 써놓은 것을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에 보면요. 연해주 지역의 한인 수가 증가하자 스탈린은 소련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한인들이 일본군의 첩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의심해서 한인 동포 수십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 예, 여기는 이제 금성교과서입니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스탈린은 일본인과 전쟁이 발발하면 조선인들이 일본을 지원할 것이라는 구실로 연해주 지역의 조선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 두산동아교과서입니다. 그러나 1937년 스탈린 집권 이후에 일본과 관계 악화를 우려한 소련은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한인들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어갔다. 비교적 앞에 두 교과서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다음. 이건 미래행의 교과서입니다. 1937년 소련 당국은 소련과 일본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인이 일본을 지원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연해주 지역에 살던 한국인 수십만 명을 6,000km나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베르입니다. 리베르 1인데요. 1937년 소련의 스탈린은 소련과 일본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인들이란 극동 지역에 있는 한인들입니다. 한인들이 일본을 지원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인 17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 비상교육입니다. 소련은 일본과의 전쟁을 앞두고 한인이 일본의 첩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군사적 우려를 해소하고 중앙아시아의 낙후된 지역을 개간하려는 목적으로 한인을 강제 이주시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학사 교과서입니다. 여기 뭐 이런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소련 영토 내에 한인들의 무장 독립운동을 허용하지 말 것을 소련에 요구했다. 소련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렇게 강주 이주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학사 교과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천재교육교과서입니다. 1937년 스탈린은 일본이 소련을 침략할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구실을 내세워서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뭐 1만여 명이 이 과정에서 이주가 되면서 숨졌다. 이렇게 다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그럼 실제 원인은 뭔가? 현재 지금 8종 한국사 교과서는 연해주에 정착한 한인들이 일본의 스파이가 될 위험이 있어 이주시켰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탈린의 보도자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반대입니다. 앞서도 지적했다시피 연해주는 부한말 이래로 나라 잃은 우리 국민들의 독립전쟁 기지였습니다. 안중근 장군이 바로 블라디보스톡에서 결사해서 하얼빈으로 갔습니다. 이후 수많은 독립전쟁의 자금과 인력과 물자의 근거지가 연해주였습니다. 이상설 선생, 이휘종 선생, 일제 총살당한 최재형 선생, 아까 우리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최재형 선생 살던 생가가 나옵니다.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이 연해주에서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 독립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스리스크의 고려인 문화센터에 가보면요. 연해주 한인들의 빛나는 독립전쟁 역사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일제로부터 참혹한 사륙을 당한 곳이 바로 이 연해주 극동 러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탈린 정권은 그런 우리 한인들을 거꾸로 일본 간첩서를 내세워서 뭐 그런 보도자료를 내세웠습니다. 자신들의 만행을 은폐하려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가 그 스탈린의 보도자료를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받아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스탈린이 왜 우리 한인 동포들을 이주시켰을까? 지금 대략 한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정세 속에서 당시 1930년대 후반의 국제정세 속에서 철저한 국익을 취한 소련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가 되면
동아시아에는 일본이 만주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대일전선이 생깁니다. 극동 러시아에서 소련이 잠재적인 적국으로서 그리고 현실적인 적국으로서 막아야 되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그리고 서부전선, 그리고 유럽에서는 독일이 2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이 중동이나 이런 여러 곳에서 두 개의 전쟁을 준비할 수 없듯이 당시에 소련도 역시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의 두 개의 전선을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련이 보기에는 서부전선에 독일이 더 위협적인 적이고 더 강력한 적입니다. 독일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바로 동부전선이 잠잠해져야 됩니다. 일본을 안심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이 자기들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 그리고 해외 독립전쟁의 기지인 극동 러시아의 한인들을 끊임없이 청소를 하라고 소련 정부에게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김영삼 편집장께서 말씀하신 그 구도와 같은 구도입니다. 일본군이 레닌 정부에 요구했던 것과 같은 구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본의 압력도 있었고 일본을 안심시켜야 되고 동부 전선을 안정화시켜야 서부 전선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20만 명의 30만, 20만 30명에 이르는 그런 우리 동포들을 이렇게 이주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해관계 앞에서 소련이 스탈린이 내세웠던 약소민족의 민족해방투쟁 지원, 대일 공동투쟁 전선 같은 약속은 가만히설이죠. 가만히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탈린은 강제 이주 직전에 한인 공산주의자 수천 명을 가장 먼저 처형했습니다. 강제 이주 시 일어날 수 있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이것은요, 스탈린의 정치적인 아들인 김일성이 6.25 전쟁 이후에 바로 남한 조선공산당의 대부인 박헌영을 제일 먼저 처형하는 것과 남로당 세력들을 처형하는 것과 아주 절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주를 시키면 바로 일제에게 전쟁할 의사가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소련의 민족 정책이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레닌 시기와 스탈린 시기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레닌 시기에는 스탈린 시기보다 그렇게 강경한 이론이 아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닌 시기에는 엥겔스나 막스 시대에 이제 민족 문제는 사회주의 혁명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민족 문제는 차츰차츰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내세우고 있었고 그런 것을 위해서 사회 변혁과 정치 투쟁을 하자는 것이 적어도 레닌 시대까지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스탈린 시대로 넘어가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주 강경한 결정론적인 이데올로기로 바뀝니다. 민족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스탈린 시대에 오면은 민족 문제는 사라져야 한다라는 믿음으로 바뀌고 이것을 실행을 하면서 자기 민족 수천만을 살육을 합니다. 스탈린이. 그런 과정에서 민족적 독자성과 특성을 부인하고 광범위한 단합을 합니다. 스탈린에게 프롤레타리아와 공산당의 이익에 위배되는 민족 문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당시의 소련의 생존 전략 그리고 공산당 내부의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변화 이것이 합작으로 뭉쳐져서 고려인 우리 강제 이주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하면은 중앙아시아 지역이 이제 소련의 인종 청소로 공백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 곡창 지역을 아주 농업 생산력이 아주 최고로 강한 우리 한인들을 그리 옮겨서 농사를 담당하게 하려는 그런 부수적이고 경제적인 목적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학술 세미나가 아니라고 앞서 사회자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것이 역사문화 전쟁의 출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문제는 자유시 참변이나 고려인 강제이주 이런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전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일본 제국주의의 잔악상을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의 이것과 맞먹는 수준으로 우리 민족을 좌절시켰던 적색 제국주의의 죄악상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적색 제국주의는 일제강점기에 앞서 우리 발표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독립전쟁을 결정적으로 좌절시켰습니다. 그리고 광복 뒤에는 북한의 위성국가를 만들어서 수백만의 인명피해를 낸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에트의 적색 제국주의를 이어받은 김일성 백두혈통은 1937년 스탈린이 그랬듯이 수많은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을 말살하고 그리고 지금 핵개발까지 진행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식민지 해방과 6.25 전쟁 시기에 우리 민족은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어서 이 스탈린과의 전쟁을 6.25 전쟁까지 이어지는 이 스탈린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그리고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교과서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지금 만들어지는 교과서로도 부족합니다. 교과서 기록을 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공산당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연해주와 시베리아의 고달픈 타향살이에도 독립전쟁을 돕다가 억지로 끌려갔던 그 한인 동포들의 피맺힌 역사와 아픔을 다시는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